한 장의 사진에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집에 온 걸 환영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레미안 원베일리. 대한민국 최고급 주거지로 손꼽히는 이곳의 한 아파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프랑스 수입 가구로 꾸며진 공간. 그 중심에 놓인 액자가 눈길을 끈다. 액자에는 짧지만 묵직한 문장이 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집에 온 걸 환영해. 이 한 줄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선다. 배우 이건주가 44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30억 원 아파트를 선물한 이야기다. 이건주의 선택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이자 환대, 그리고 새로운 가족 서사의 시작이었다. 화려한 공간과 고급 가구로 채워진 아파트. 하지만 이 집은 아직 온기 없이 텅 비어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재회한 형제. 그들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중이다. 이 아파트는 거대한 무대처럼 존재한다. 그 무대의 첫 장면은 액자 속 문장이 열어준다. 어서 와, 너의 집이야. 이 문장은 이건주가 형으로서 전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과연 가족은 집을 주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1980년대 이건주는 MBC 드라마 한지붕 새가족 위 순돌이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국민 아들이었다. 화면 속 그는 명랑하고 따뜻한 가정의 아이콘.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삶이었다. 한 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과 헤어졌다. 할머니와 고모 손에서 자란 그는 아버지의 협박에 시달렸다. 어머니와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다. 대중 앞에서는 가족의 상징이었지만 그는 가족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삶은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가족을 갈망했지만 형제의 존재조차 몰랐다. 고독 속에서 견뎌온 그의 삶. 그 고통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꿨다. 2024년 이건주는 무속인 건주법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었다. 우울증과 환청, 감정의 붕괴 속에서 선택한 길. 그의 증조할머니도 무당이었기에 운명처럼 느껴졌다. 놀랍게도 이 길은 그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강남 삼성동 신당은 수개월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남의 아픔을 치유하며 그는 자신도 회복해갔다. 마침내 그는 가장 오래된 상처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존재조차 몰랐던 친동생을 향한 여정. 이는 치유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30억 원 아파트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부모가 남기지 못한 유산이자 형으로서 다시 쓰고 싶은 가족의 정. 그것이 이 아파트의 의미였다. 줄리앙, 본명 이건철, 1983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생후 1년 만에 프랑스로 입양되었다. 이름, 언어, 문화가 바뀌었다. 그는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자랐고 스트라스부르에서 장비회사를 운영했다. 외적으로는 프랑스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 왜 나였을까? 왜 자신만이 해외로 입양되었는지, 왜 다른 형제들은 한국에 남았는지. 그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단순히 가족을 만나는 것 이상이었다. 자신이 버려진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다. 줄리앙은 18년 전 25세의 한국을 찾아 이건주와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실패로 끝났다. 언어와 문화, 감정의 충돌 속에서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다. 침묵만이 남았다. 20년 가까이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줄리앙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한국은 그에게 뿌리이자 상처였다. 증명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애정이 그를 붙잡았다. 마침내 방송을 통해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묻고 싶었다. TV조선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가 두 번째 만남을 가능케 했다. 이건주는 형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다. 이번 만남은 18년 전과 달랐다. 정서 전문가의 상담과 통역사의 동행이 있었다. 대화 순서를 고려한 사전 연출, 감정을 조율하는 장치가 마련된 첫 만남이었다. 리옹 기차역, 그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었다. 이건주는 줄리앙을 보기도 전에 눈물을 흘렸다. 죄책감, 미안함, 두려움이 얽힌 복잡한 감정. 줄리앙은 침착하게 형을 마주하며 말했다. 울지 마요. 그 한마디에 이건주는 무너졌다. 보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순간들이 이어졌다. 이건주는 동생을 위해 한식을 준비했다. 김치전, 불고기, 된장찌개. 그는 마음을 담아 가정식을 차렸다. 줄리앙은 말했다. 매일 이렇게 먹고 싶어요. 이건주는 답했다.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말보다 큰 교감의 표현이었다.
카메라가 없었다면 이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식탁은 44년 만에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다. 이건주는 말없이 열쇠를 꺼냈다. 그가 동생에게 선물한 것은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였다. 평당 2억 원, 총 30억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 동생의 취향을 반영한 인테리어가 정성스럽게 구성되었다. 링네 로제 소파, 아르테미데 조명, 파리의 고급 호텔 같은 공간. 중심에는 액자가 놓였다. 투 마이 브라더, 웰컴 홈.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이건주가 형으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사죄의 형태. 그는 말했다. 생일 선물도, 졸업 축하도 못 줬어요. 이 집은 그 모든 걸 모은 선물이에요. 반포 아파트는 한국에서 성공의 증명서다. 이건주는 그 의미를 알았다. 동생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시작을 최고의 자리에서 열어주고 싶었다. 아무것도 없이 떠난 내게 단단한 뿌리를 심어주고 싶었어. 이 집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이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대한 책임. 하지만 이 아파트의 진짜 의미는 역설 속에 있다. 아무리 비싼 공간이라도 가족이라는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짜 집이 되려면 기억이 필요하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다. 줄리앙은 생후 1년 만에 입양되었다. 이건주는 동생의 존재를 오랫동안 몰랐다. 그들은 혈연뿐인 타인이었다. 이건주는 단절된 과거를 연결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형제의 기억을 창조하는 첫걸음이었다. 1981년 병원에서 촬영된 8mm 영상. 갓 태어난 아기 곁에 태그에 적힌 이름. 이건영. 줄리앙의 한국 이름이었다. 이건주는 이 영상을 어렵게 입수해 동생에게 보여주었다. 줄리앙은 눈을 감고 말했다. 이게 내가 태어난 순간이었구나.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임을 받아들였다. 이건주는 다큐멘터리 다시 형제를 제작했다. 매주 금요일 밤 두 사람은 이 다큐를 함께 본다. 서로의 시선으로 찍은 일상, 처음 먹은 음식, 처음 나눈 대화, 공유된 과거 대신 새로 만든 과거였다. 그들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진짜 형제가 되었다. 이건주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문은 명확했다. 혈연과 진심으로 연결된 형제임을 인정한다. 누구도 그들을 가짜 가족이라 부를 수 없다. 서류는 증명했고 서사는 시작되었다. 서류 한 장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건주는 그 가능성을 믿었다. 줄리앙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절차는 복잡했다. 프랑스 국적의 입양인, 오랜 단절, 생모의 행정기록도 없었다. 그가 멈추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다. 누구도 우리를 가짜 형제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마침내 판결문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진짜 형제임을 인정했다. 이 한 줄은 죄책감의 종결이자 형제의 귀환이었다. 하지만 감정은 서류보다 복잡하다. 줄리앙이 형제를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는 법원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품,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1984년, 줄리앙이 입양되던 날 적힌 문장. 내 아기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보내는구나. 줄리앙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도 날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법적 서류와 일기장 한 줄, 두 가지는 같은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형제는 다시 가족이 되어갔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30억 원 아파트가 아니었다. 줄리앙이 감동한 순간은 형이 차려준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다. 보고 싶었다. 보다 배고프지? 가 더 따뜻했다. 진짜 선물은 함께 시간을 쌓는 기회였다. 줄리앙은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다. 이건주도 프랑스어는 모른다. 두 사람은 같은 언어를 배우는 중이다. 그것은 단어가 아닌 감정, 사과의 방식, 사랑의 언어다. 매주 금요일 밤,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본다. 한강을 걷던 날, 고모에게 동생을 소개하던 장면, 밥상에서 웃던 순간들, 공유된 기억이 쌓여갔다. 이건주는 말했다. 우린 44년을 잃었지만 더 긴 미래를 함께할 수 있어요. 그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어색한 공백도 남아있다.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고급 가구나 돈이 아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시간. 가족은 태어나며 주어지는 걸까? 아니면 함께 만들어가는 걸까? 이건주와 줄리앙은 그 해답을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다.